다음은 박진우 의원입니다. 박진우 의원은 가족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꽤 많은 재개발 사업 후보지나 등등등에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박진우 의원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건지 작년 건지 겸임 신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그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2억 7천만 원, 2억 7,700만 원인가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3억에 가까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박진우 의원은 그 지분과 그 수입 때문에 구의회에서의 상임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있습니다. 4년 내내 재정건설위원회로는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구의회에는 그런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박진우 의원이 부동산 개발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용준 의원이 마을버스 회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행정복지위원회만 있고요. 재정건설위원회로는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미수였다. 나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였냐면 박진우 의원 가족이 그러니까 그 회사죠. 그 개인이 회사의 사주가 박진우 의원 가족입니다. 홍제 역세권 사업 후보지에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게 2023년 말인가 2024년도에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입수를 했는데요.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2월 17일 날 예산 합의를 봤다고 그랬죠. 예산 합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관련된 거를 최후에 합의를 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박진우 의원이 원내대표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서 원래대로라면 홍제 역세권 사업 후보지 설계 용역 비용,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했었던 기금에서 11억 삭감했었던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살려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사르판이 나지 않았다면 6억 원까지 살려서 돌아갔습니다. 홍제 역세권 사업의 아버지는 가족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11억 구청장 이성호 청장이 지금도 이렇게 동정보고입니까 비전설명입니까 이러면서 박경희 의원이 이걸 다 날렸다. 남가대동 와가지고 박경희 의원이 홍제동에 박경희 의원이 날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너무 동네 의원 얘기를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이해충돌이었어요. 만약 이 예산 살아났으면 이해충돌입니다. 박진우 의원. 가족들의 재산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 거 아니에요. 박진우 의원은 기피를 했어야죠. 이 예산 관련해서. 근데 예산을 살리겠다고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진짜 들리는 얘기로는 하니까는 주의사 의원이 5억 5천 중재해가지고 5억 5천만 원으로 반쯤 살려주니까는 나가다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죄송한데 5억 5천만 원은 좀 뒤에가 붙으니까 6억 원으로 만들어 주죠 해가지고 6억 원으로 합의봤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가족이 있는 지분을 가진 땅에 설계용역비를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물론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죠. 민주당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라진 게 너무 다행이죠.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리나 특혜나 약간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거 보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예결특위에 들어가지고 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예결특위에서 지금 걸러지나요? 나는 구의원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결특위에서 이게 걸러집니까 지금? 진짜 이거 좀 감시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 구의에다 다시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예? 상임위 뭐 이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다. 재건소위로 못 넘어간다. 이러면 뭐합니까? 결국은 정작 중요한 예결특위나 뭐 이런 데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홍대 역세권 사업은 진심으로 서대문 구의회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감시하고 물론 구청장 이성원 청장은 이게 빨리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엮여 있는 한에서는 정말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거 누가 믿냐? 누가 이거를 어떻게 맡기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박진우 의원은 이것만인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 박진우 의원도 지금 좀 박진우 의원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또 공직자 재산 사항을 보다가 진짜 희한한 걸 발견을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찾고 하다가 이걸까지 온 거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가재울 7구역 2023년도에 가재울 7구역 지금은 이제 2024년도에 조합이 만들었나 그래요. 도로를 매입했습니다. 도로를 가재울 7구역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에 40제곱미터, 이쪽에 50제곱미터 도로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90제곱미터. 근데 이게 조례인가 뭐 법인가에 따르면 도정법인가에 따르면 9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도로를 샀습니다. 문제는 2023년이면 언젠가요? 의원이 된 다음입니다. 등기부등본. 이게 자기 재산 신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40제곱미터, 50제곱미터. 도로가 있길래 도로가 있는데 뭐야 이게 도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다 보니까는 가재울 7구역 보시면은 2024년 8월 25일 이때면은 이미 구의원으로서 된 지 1년이 넘었고 근데 가재울 7구역은 진짜 짜증나는데 박진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하겠죠. 그렇게. 근데 구의원이 이 재임 기간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재개발 후보지를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뭐 재개발 후보지 사면은 빌라를 사거나 주택을 사거나 이러지 누가 도로 사는 거 보신 적 얼마 되지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 난 그래서 진짜 이거보다 깜짝 놀랐어요. 도로? 뭔데 도로를 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로서 괜찮은 겁니까? 이런 도로를 매입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찾아봤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조선비지에서 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재개발 예정지 도로 매입 집 두 채의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는데 도로를 매입했어요. 자,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 재개발 추진구역에 도로에 투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는 이용 가치가 없어서 기피되는 부동산이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90제곱미터입니다. 놀랍죠? 딱 90제곱미터 샀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취급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통의 실수요자는 재개발을 노린다 해도 빌라나 단독주택을 산다. 국회의원이 도로를 산 거는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 왜 보통 도로를 살까요? 이게요. 여기 집 두 채의 오피스텔 보유라는 게 그게 있습니다. 도로를 사면요 입주권이랄지 이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중과세를 받지 않아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에 관련된 중과세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전문가들만이 아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해서 이용득이 지금 조선비즈에서 이래도 되냐 지금 정치인이 라고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근데 심지어 이분은 보니까 한 204제곱미터 정도 샀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죠. 기술적으로 딱 90제곱미터 샀습니다. 이랬던 분인데 이렇게 재임 중에도 열심히 투자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나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계시면서 이미 2024년도 3년이라 잘못 못해놨네요. 2024년도 홍제 역세권 사업 예산 원내대표 자격으로 예산을 살리는 시도까지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분은 공직자로서 좀 자각이 있는 걸까요? 그냥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인 건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버는 돈만 따지면은 부동산 회사에서는 한 2억 8천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구의원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뭐 이쪽이 부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분들 진짜 이제 좀 다음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공천이나 등등등을 할 때 후보 자격 등등등 볼 때 좀 잘 파악하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소문에 의하면 혁신 의원이 원래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험하다 약간 이런 거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향을 돌려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걱정, 의문, 의혹이 아니라 이제 뭐 그럴 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도 있겠어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표님은 박진우 의원에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그리고 카톡으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잠시만요. 저 이거 한 잔 한 모금만 먹고요. 여전히 한 1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6개밖에 안 돼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시나 봅니다. 예. 오늘 방송 좀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예. 정리는 첫 번째로는 선결처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결처분 위법성의 여지가 있고요. 저 이거 감사 청구하면 공무원들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행안부에서 온 답변대로 서대문구 의회가 의결한 것들 그 예산 사용하고요. 일단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48억 원 등등 누락된 서대문구 의회에서 이제 삭감한 예산 48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제2요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구의회나 아니면은 뭐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이제 뭐 추경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자꾸 민생을 붙들고 흔들면서 준예산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 가지고 지금 자꾸 뭐가 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등등등 하니까는 또 뭐 선결처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피셜을 돌려보니 앞에 구의회에서 예결한 예산과 뒤에 준예산 플러스
선결처분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도드라지는 거는 여자농구단 예산 있다 없다의 차이더라. 여자농구단이 뭔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가라는 뇌피셜을 좀 돌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강민하 의원이 재산과 재산 신고 관련해서는 2025년도 재산 신고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기묘하게 틀렸는데 또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약간 뭐 불성실하게 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실수로 했다 그럴까? 뭐 약간 그런 것서 이해는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따님이 이제 학교를 종로로 보낸 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법적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서대문구의 구의원이 자기 자녀를 종로로 보냈다가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인으로서 좀 자각을 거기서 하셔야 된다. 그 자각을 못 하실 거면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한테 이거는 왜 개인적인 건데 왜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냐. 내가 시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초상권인데 왜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 공인으로서 맞지 않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박진웅 의원은 일단은 다행이죠. 홍제 역세권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박진웅 의원 개인에게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충돌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지분을 사놓은 곳에 예산을 자기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건 100% 이해충돌이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히려 박진웅 의원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투자에 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도로 매입을 통한 조합원 뭐 이렇게 분양권 받기 등등등의 수법을 재임 기간에 하시는 거를 10년 자기 지역구에서 이게 지금 공직자로서 정말 뭔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좀 공인이나 공직자로서의 자각이나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 아무렇지도 않는 걸까? 공무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민들이 뽑아놓은 구의원들이 구의회에 본회의장 점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공모를 하고 도와주고 있고 구의원분들은 이러고 계시고 이게 지금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부총장님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성환 청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지금 상황이 보면 제가 뇌피셜을 돌린 거라서 뭐 그건 뭐 왜 그런지 한번 뭐 얘기는 뭐 이것저것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나오는 거는 여자농구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다라는 답 말고는 사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 말 말고는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자농구단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자농구단이 뭔데 본회의장을 점거를 하고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점거 공보를 하게 하고 구의회에 있는 파견 공무원들을 다 복귀시키고 국민의힘 당원들 보내가지고 폭력적으로 본회의장 점거를 하는데 협조하게 하고 여자농구단이 뭔데 준해산 가가지고는 거기에 더해서 감사 가면은 되게 위협해 보이는 성격의 선결 처분까지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감사 받으면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지 정말 여자농구단이 뭘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황원의 TMI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날 때 말씀드리면은 부디 뭐 보신 동안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12월 20일 날 본회의장 점거할 때 뭐 다 어떻게 어느 정도 할까 하다가 공무원들 일단 구청 공무원들 그 모자이크 바꿔야 되겠다. 구청 공무원들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은 불러 처리를 했고요. 뭐 이분들은 죄가 없으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급들 이상은 다 이름을 이렇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까지 알려주는 거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책임자 국장 과장급만 이름을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정무보좌관 서대문구 이성원 청장의 정무보좌관 그리고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은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내일 타임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요. 스토리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경에 올라가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고 같이 나눠주시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또 서대문구를 아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서대문 FM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구청이나 시청 이런 곳에 지원 없이 저희 자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과 많은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부디 그런 후원, 주민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더 독립 방송으로서 더 많은 감시와 비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T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